양력인지를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계속 기초만 배우면 재미없죠? 해서 감금실시 사주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보통 정치인들이 사주를 만듭니다. 몇 개씩 만들어 갖고 쓰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가 있고 비공식이 있어서 2개 다로 이래 한번 봐볼 수 있는데, 이름은 안 적어도 되고 여성 1957년 2월 12일 이게 사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지금 보고 맞는지 아닌지 사주만 나와 있어서, 시는 한 군데서 진시로 나와 있어. 보면 그 밑에 예. 그 밑에 예. 음력인지 모르겠어. 한번 눌려보세요. 일단 아니죠, 그죠? 우선 이렇게 놔두세요. 요거를 저 상태에서 양력으로 한번 눌려보세요.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데도 있단 말이야. 갑신까지. 뭐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죠? 예,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 일단 이렇게 우선 이렇게 놔두고, 자,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그 마지막 추위를 넘기면서 완전히 무르익어서 꽃들이 많이 피고 비가 와서 많이 지고 여러분들 수업하기에는 좀 스트레스 쌓이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공부하기 좋은 때고 가을에서 겨울까지가, 봄부터 여름까지는 여러분들 일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그 공부하시기 힘들 수 있는데 시험시험 가신다 생각하시고,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연구반에는 그런 숙제를 줍니다만은 일주일에 연구반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어가시려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 누군가의 사주를 가지고 궁금해하시든 뭐 맞든 틀리든 중요하잖아요. 맞고 틀리고는 적어도 그 24시간을 넘기기 전에 책을 한번 보시든지 사람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시든지 도대체 뭘까 쳐다만 보시든지, 아니면 요즘 그 인터넷 사이트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의 사주 이름은 공적으로 그 각 그 역학연구소에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들도 보이고,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신단 말이지. 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누군가의 사주인데, 1957년 2월 12일까지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프로필에. 근데 이게 이제 양력인지 음력인지는 모릅니다. 양력인지 음력인지 뭐 내가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겠어요, 제가 받겠어요, 아무도 몰라. 시간도 몰라. 근데 이제 과정을 보고 추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주의 구성과 이 사주의 구성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일부에서는 이 사주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밑에 지지에 임묘진,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는 없어요. 이제 지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임묘진 하면 우리가, 지지를 배우다 보면 요게 2, 3, 4월이 되고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학습도 후에 제가 설명하는 동안 교구보기를 해가지고, 좀, 교구보기. 그거, 세창으로 해도 되고, 교구보기를 해도 되고. 요게, 우리 지지 공부를 해보면은, 방합에 해당이 됩니다. 지지, B에. 나오죠. 지지의 합충 봐도 됩니다. 지지 저쪽에 보면 방합을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임묘진 눌러봐 주세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로 앞으로 배우게 될 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임묘, 진, 사오미, 신유, 술, 해자, 축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위치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배우기 전에 아직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요런 내용을 좀 아셔야 관심도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요 놈들이 지지는 천간하고 달리 1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계절을 이야기하고 시간의 추이를 시간의 흐름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루를 24시간을 12시즌으로 나누어 놨고 1년 12달을 이렇게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자, 축까지 해가지고 12개월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놈들은 나중에 사주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월지하고 시지는 월지하고 시지 요렇게 월지하고 시지만큼은 요 사람이 고유하게 태어난 달, 태어난 시간, 그래서 이거는 만세력 안 봐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월 달에 태어났노? 몇 월 달에 태어난 날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누구나가. 그 다음에 몇 시에 태어났나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날짜가 나오고 나면 천간의 구성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나면 천간의 구성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내용이니까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주팔자 구성 중에서 연의 흐름은 정유년이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년이 오겠는가가 결정난단 말이야. 정유년이면 그 다음 해가, 그 전의 해가 무엇인가가 결정나고,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지만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월과 시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고유한 정보를 담는 아주 개별적인 글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글자가 공교롭게 12분의 4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지 12글자 중에서 4개는 내가 태어나면서 시간을 알든 모르든 하여튼 4개를 갖게 되는데, 이 4개가 12분의 4가 그중에 글자가 임묘진 이렇게 모이면 여기 아주 봄의 기운끼리 모여있는 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봄이 시작할 때와 봄이 끝날 때, 봄이 왕성할 때 이렇게 모인 놈들이 돼서 이 놈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이걸 방합이라 하고, 목기가 아주 강해져요. 모광절에 목기가 강해질 때에 을목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등령, 득지, 득세의 에너지로 보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목기가 너무 왕성합니다. 자, 목기가 왕성하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배워도, 앞으로 안 배워도 우리가 여태까지 음양, 오행 공부했던 기준이 뭡니까? 음과 양의 균형을 어떻게 해주라? 우리가 앞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음양의 균형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란스가 깨져 있는 거를 맞춰줘야 된다. 오행의 균형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오행의 균형을 서로 공평한 잣대 위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맞춰줘라가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예의 사주를 하나 이렇게 강모 씨라는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일단 관심을 갖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수업 받으러 와가지고는 사실 진이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화장실에 갈 때라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볼 때 이 대장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 가면 시간이 좀 걸린다 보고 책을 들고 와서 좀 보셔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이 기초과정에서 하는 공부를 놓치면 이때 공부를 할 때, 이런 공부를 할 때 답이 안 나와. 이유가
사주라는 거는 기초만 끝나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에 옛날하고 달리 예전의 역술인들은 만세력이라는 걸 갖고 개뿔 닦고 폼 잡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 명조판을 짜는 데만 시간이 20, 3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상담자하고 앉아서 아주 20, 30분을 공포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 나올까? 내 사주가 어떨까? 이거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바로 뜨지요. 바로 뜨니까 이제 바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역시 요거 이제 줄이고 그냥 다운식이 나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누군가의 사주가 나오는 거는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강모 씨 서울시장 나온 사람의 사주라고 한다면 뭐 저거일 수도 있고 이 사주일 수도 있어요. 요게 아까 음력이었죠. 이게 음력으로 본 거고 이게 양력으로 본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학파에서는 시간까지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았는가 이렇게 내놓고 어떤 데에서는 시간은 모르고 이렇게까지 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보고 뭐 앞으로의 진로 같은 걸 나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구 사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주 8자 8자가 주어지면 이거를 해석하는 기본이 음양과 오행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10년 공부 도리합을 타버리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느냐. 갑을 이래 해서 천간 나올 때부터 지지, 자, 축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때 공부는 늦어요. 왜 늦냐면 모든 공부가 어디서 하든 저하고 하든 책에서 하든 뭐 어느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든 이런 이야기들은 기초적으로 다 배우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그래가지고 뭐 구문 수학에서는 이걸 스킬을 키운다든지 무슨 수학에서는 새로운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전에 요런 놈의 약속된 부호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노? 이게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음과 양, 오행이라는 놈의 상생상극, 음양의 주고받는 관계를 모르고는 때려주기도 해석이 안 된다. 안 된다. 자, 1차적으로 지금 이 두 사주의 역술인들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일까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설사 만약에 맞다면 요까지가 맞다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재물운이 요거에도 다 약하게 나타나죠. 자, 을목이라는 놈, 여러분 아직 공부 그까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행 공부를 하는 게야. 을이라는 놈이 나무란 말입니다. 나무의 재물은 뭐가 되죠? 토. 토인데 이 사주에 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토 하나 있다. 진토 하나 있는데 임모진 방합을 해버리면 목기로 바뀐다 했다. 그러면 토의 에너지가 목기로 가버려. 그럼 약해진다, 지금. 설사 이놈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게임이 3대 1의 게임이다. 그죠? 3대 나무 3개가 흙 하나를 보고 있는 거야, 재물 하나를. 그리고 이 양반이 권력적으로는 또 권위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이 사주에서도. 그럼 현실적으로 맞아. 그럼 이 사주는 어떨까? 이 사주에도 지금 여태까지 본 거로는 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목 을목 차이야. 이것도 나무야. 이거의 재물도 역시 토 맞습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 있어요. 약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지지 변화의 지장간을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이 공부가 그 기초 과정에서 중급을 가도 연구반을 가도 고급반을 가도 제일 근본이 되는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행에 대한 기본 개념이 원래 공부로 따지면 그냥 옛날로 말하면 한 3년 해야 됩니다. 그냥 음양 오행만. 근데 어느 교육기관도 음양 오행만 3개월 가르친다면 다 가버리고 없어. 간판 걸어놓은 데는 없어. 간판 안 걸어놓은 데는 그렇게 해요. 왜? 거기는 이미 이제 기틀이 잡혀있고 이런 데는
학생들 선별해서 봤거든. 국내에 한 몇 군데인데요. 두세 군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주를 놓고 어떨 건가의 궁금증도 갖겠지만 이 오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사주라고 놔두고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잡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이거 원리로 또 들어가. 공부하다 집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느냐? 이거를 하기 싫어서 가. 똥배 그려놓고, 응?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이거 동글배 그려놓고, 네가 2개 하면 그 밑에 놈이 2개 하고 그 밑에 놈이 2개 하고 그 엄마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니는 2개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부 네 인프라가 되거든. 그 요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워서 안 하고 다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 매우만 하거든. 그래 저 새끼가 아는 게 저것뿐이지. 진짜 중요해서 그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자 말이지. 이렇게 오행에는 원래 우리가 학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토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토는 여기 토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다 하면 이렇게 돼.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요 토하고의 관계는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아봅시다. 그냥 목화토금수에 외우면 저 사주가, 나중에 사주를 보시면 요 놈이 주인공인 군주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게 국가의 마음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 나를 이루는 하나가 되고 인자로 따지면은 국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하나를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누구든지 지가 뭐다? 임금이에요. 군주고. 그 안에는 국가가 있어. 개떡 같든지 좋든지 다 국민이 있어. 글자 8개는 다 갖구나. 생년월일 시를 몰라서 그렇지 태어난 시는 다 있죠, 여러분. 모를 뿐이지. 그리고 내가 몰라도 내 사주는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임금으로 태어나는데 개국 처음 나라를 만들 때 몇백 명, 몇천 명을 목을 자르고 임금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앉아서 탱자 저거 엄마, 잘난 엄마 만나가 잘난 엄마가 숙청 다 해주가 지가 단독적으로 아주 편하게 임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저 중국 영화에 나오죠? 마지막 황제.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지보고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오늘 내 대봤어. 잠시 대보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황제가 돼봤어요. 씨발아 그 가만 생각해 누가 내보고 뭐 황제 해라 했나? 그것도 아닌데 삶은 여전히 바깥의 환경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점이지대에 걸리면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주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여기 임금이다. 요게 국가인데, 그럼 임금이면 임금이 추구하는 성상, 가고 싶은 길이 있어. 이 글자에 따라. 이 글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천간의 10가지 속성. 10개 중에 1개로 아다리 걸린다고. 여러분, 100개도 아니야. 12개도 아니고, 천간에는 10개 중에 하나. 그게 군주가 일반적으로 갖는 나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허락하고 안 허락해주고는 여기 달렸다. 일반적으로는. 전체에 다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이 월지라는 놈이 국가가 돼서 그 사람한테 어떤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가고 싶은 거하고 이게 가고 싶은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같으면 배짱 편하다, 그죠? 내가 임금인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막 개만신창이가 돼서 묻고 싸라. 나도 그렇게 묻고 싸고 싶은데 국가에서도 그래 싸락하고 국민들 따라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 이제 거지대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바 달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 달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 달라, 이러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하튼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행의 성상, 성정을
일반적인 관점, 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 보니까 목기 이러면 어렵게 알았어. 여러분들 목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목기. 여러분들보다 아주 그 약하게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보다 늦지만 수업이 시작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 시험지 갖고 시험 치볼 겁니다. 중간고사 4월 17일이니까 미리 치면 문제 유출될까봐.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시험 칠 거예요. 쳐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붙일기도 벽에다가. 자, 그래서 살펴보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음량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다 치자.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양이지만 나의 마음 안도 양도 또 양을 쪼개면 어떻게 된다 했어? 음량이 있어요 없어요? 음량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질 때는 세상을 다 놨다가 한없이 좁아질 때는 저 뒤에 앉아있는 강아지 새끼 속마도 못한단 말이야. 또 아주 엄격이고 작아서 수축되어 있는 것도 그 안을 쪼개보면은 세상을 안을 만큼의 폭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라는 것도 늙은이 변한단 말이야. 태어날 때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가는 목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금의 계절에서 수로 넘어간다고. 이럴 때에는 태어났던 때의 내용은 모르고 죽는 것만 걱정하는 거야. 내 죽기 전에 처자식이나 자식들 뭐 시집장가 다 보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음량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깊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도 노력하셔서 늘 물상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놈은 언제는 죽어 있는 게 정상이고 언제는 서 있는 게 정상이고 언제는 가슴이 열려 있는 게 정상이라면 언제는 닫혀 있는 게 정상이고 응? 그런 것 때문에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이 문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문에는 전부 다 문턱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양식하고 한식하고 짬뽕 댕기를 전부 다. 안에 문턱은 있지만 문턱이 없어. 문턱이. 그래서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 예? 그래서 다 우리가 문지방에 앉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기의 교차점. 안에 있는 기호와 바깥에 있는 기호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물상법에서 써왔단 말이야. 그러면 오행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내용들을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또? 봄 써도 되죠. 38 쓰면 돼 안 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직 감목 안 배웠죠? 매 여불대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 예. 자 그래서 딱 요까지 주고 또 여러분이 아는 다른 이야기 해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녹색 또 간, 담 또 동쪽 또 한숨 이게 깨지면 한숨이 자꾸 나와. 내가 뭔가 계획해갖고 지금 스타트를 걸어야 되는데 안 되면 한숨이 나와.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시동이 걸다 틱 끄지고 이러면 화도 나겠지만 한숨이 나.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뭐만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안 돼. 한숨이 자꾸 나와. 그러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가 물리적인 신체의 변화라면 또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한숨하고 이끌로 한 짝으로 당기는 게. 성격 중에 뭐 어떤 성격이 자꾸 발로돼? 그 페이지 보고도 몰라요. 몰뚱 쳐다보지 말고. 화를 낸다. 화를 낸다.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지금 화내고 있다면 봄 기운의 균형이 깨진 거. 누가 전화번호가 3388이다. 아, 저 새끼는 저 목기가 뭐 관련이 있는 놈. 누가 한숨을 쉰다. 저기 뭐 계획하는 게 안 되는가? 지금 간담이 안 좋다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육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주관하는 정신세계가 또 하나 있어. 그걸 또 놔두고. 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후로는 이제 이 이야기는 못 들어요, 여러분. 또 이제 화로 오면 화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겠지. 금에 오면 금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 수에는 수에 대한 이야기 있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에 대한 이야기, 토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지금 58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예요. 58페이지 그거는 제가 이런 책 없어요.
아주 못되게 공부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책 한 권을. 한 권을 요약해놨으면 거기 갓다리 붙은 말들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저번에 같이 한숨이라는 게 목기가 넘쳐서 나는 건지, 목기가 부족해서 나는 건지, 잠시 깨져서 나는 건지, 화라는 게 목기를 처먹어서 나는 건지, 신맛이라는 게 목기가 부족해서 처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넘쳐서 먹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책을 갖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표로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지만 목기가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뭐다? 인. 그 다음에 확인은 예. 토기는 마지막에 없어. 금기는 수기는 토는 이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이해를 하든 한문으로 이해를 하든, 근데 한문으로 이해를 하면 다 빨리 와닿습니다. 이게 이제 어질인자. 예의를 지킨다 할 때, 예절할 때에, 이거는 의리할 때의 자, 이거는 지혜로움, 지식 할 때 이야기고, 이거는 신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예사로, 목기가 그렇구나, 이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런 사주를 보고 이해할 때,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이런 봄에 목기로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남들이 감동을 받나? 통변에서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봄에 목기로, 을목으로 태어나서, 그 을목이 어쨌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마가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삼하고 팔을 갖고 싶을까? 한숨을 쉬고 싶을까? 화내고 싶을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답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계절적으로 또 보면 12, 12지지가 계절을 뜻하기도 하죠. 그 12지지는 3개씩 묶어서 3, 4, 12, 4계절이 돼요. 그 계절이 요구하는 바, 국가가 요구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상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한 인간이 이 5가지 에너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유교가 아니라도 우리 동양에서는 요게 인간이 갖는 5가지의 성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인간한테 필요한. 근데 이게 누구나가 다 가지면, 누구나가 이 5가지를 골고루 갖고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뒤적거나 어디 갔기나 휴가를 갔기나 안 보인다고. 근데 각 계절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좋은 말로 해놨지만 부족한 게 있다. 2차 이야기하지만, 자, 인자하다 하면 무엇이 부족할까? 모두 더불어 측은지심을 이게 측은지심인데 측은지심을 가지면, 측은지심이 주가 되면, 그러니까 5가지 에너지 중에 주가 되면 이 나머지 4가지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깨지게 돼 있어. 이게 지금 나타나 있다면, 여기 지금 그 지혜를 의미하는 지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12지심이란 말이야. 12가 뭐고?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야. 어느 누가 지혜롭긴 해. 근데 지혜로우려면 그 기본적인 마음이 12지심을 가리는 거야. 옳고 그른 거를. 자꾸 옳고 그른 거를 가리는 에너지가 앞서 있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부족하겠어? 옳고 그른 거 따지는데 예의가 앞서겠어? 의리가 앞서겠어? 인자함이 앞서겠어? 아니야. 이때는 옳고 그른 게 앞서 있으면 다른 게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론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각 부서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포지션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한 때인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체질은 안 바뀌기 때문에 해야 될 때를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인의 에너지를 갖고 나왔다. 인이 주관된 에너지다. 요게 맞는 시절, 맞는 상황, 맞는 공간에서는 지가 이지방인데, 요게 맞는 데서는 시비를 잘 가, 요 필요한 상황이면 그 시대에 이게 답이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비슷하거나 안답이야. 힘들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놓고 볼 때 나의 자잘못, 누군가의 자잘못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동양 사상의 근본이든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자연도 뽑으러 가면 어떤 게 도라 그래? 이 돌을 이걸 돌을 또 영어로 하면 뭐 이거 뭐라 해야 돼? 그렇다 치자. 뭐 다른 말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무식한 말로 쓰자 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한다면 동양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도는 그냥 쓸데없는 말로 우리가 그냥 낭설로 즐기는 걸로 한다면은 잠 오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물질이 발달된 데에서는 물질적으로 최고봉에 올라야 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놨어. 그래서 각종 이 시대의 네트워크는 자유를 위해서 마지막 코스를 두고 있잖아. 그때 가면 지 시간 지 맘대로 하고, 내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아주 재밌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을 한 번 만났어. 여태까지 한 20년 가까이 영업이라는 쪽에 일을 해봤는데 술, 담배만큼은 영업을 할 때 한 번도 안 해봤대. 자동차 영업도 해보고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이제 나름대로 뭐 잘 이룬 사람인데 영업과 관련돼서는 술을 안 먹어봤대. 왜 안 먹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시간마저 그런 시간에 안 뺏기고 싶어서 술의 맛을 해보니까 그 좋아하는 내를, 그래서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쓰냐, 내가 깜짝 놀랐어. 내만큼 표현을 잘하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한테 아주 소중한 게 있는데, 제일 소중한 게 있는데 그 소중한 거를 영업을 위해서 팔 수는 없다 이거라. 저는 이제 그 양반이 꼭 술이라는 의미로 했지만 그렇게는 꼭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양반은 영업을 위해서 남한테 술 안 먹고도 최고봉에 갔다 이거라. 국내에서 지금도 최고로 살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술 끊은 나무로 뭐 술은 애초에 안 합니다.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자기를 술로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못 먹는 사람을 기억한대. 그러니까 영업하고 관계된 사람은 그 사람이 일절 안 묻으니까 술을 먹어야 되는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권해. 술자리는 있어. 근데 끝나고 나면 지 혼자 먹든지 좋은 사람 찾아 먹든지. 담배도 그렇대. 대단한 사람이라.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위치만 바뀌면 동양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태가 과정이라는 거 없이 해놨잖아.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처먹고 싶을 때 처먹고, 싸고 싶을 때 쌀락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돼. 우리 지금 현실에서.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육신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되지. 내를 괴롭히는 뭐가 없어야 돼. 내가 자고 싶은데 새끼 삐리릭 울면 전맥이야 되고. 내가 뭐 일을 하고 싶은데 옆에 누운 놈이 막 다리 붙들고 막 더 자자고 끌어안 땡기면 할 수 없잖아. 그러니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이 도는 희상적으로 마련한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함축해서 우리가 알아라는 의미로 해남기고, 서양에서는 이런 거를 일반적인 조직 계보도로 이렇게 만든다면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야만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해놨을 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 해필 그 시대, 그 조직, 그 시스템이 이러한 마음 또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자기가 맞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가서 살면 저 역시도 일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나는 이 중에 하나가 뭔가 특색이 있는데 세상은 내를 보고 자꾸 다른 걸 내보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맞춰가는 묘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기본이 뭐야? 적천수에 나와 있는 강자 어떻게 해야 돼? 강한 자는 눌러줘야 돼. 약한 자는 어떻게 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게 억부법이죠. 억부. 강한 놈은 억하고 약한 놈은 도와주고. 그런데 단서가 있어. 단서가 있어. 너무 강한 자는 똥구멍에 불 더 붙이라. 더 도와주라. 너무 약한 자는 더 밟아라.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약함이고 진짜 강하게 약한 건지, 어디까지가 강한 거고 진짜 강한 건지가, 그거는 우리 교과서를 못 배웁니다. 실전이나 직관이나 경험이나 우리 이제 스타디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툴이 있어요. 근데 또 경계선에 있는 놈이 있나 없나? 딱 자르면 경계선에 있는 놈이 있다는 게, 이게 오늘 한 회사다. 예를 들어서 뭐 하드를 갖다 우리가 여름에 파는데 뭐 하루에 100개 파는 놈은 인센티브를 얼마 이라면 꼭 아까운 사람이 있나 없나? 98개, 99개 팔아가지고 냄비 닦고 못 가고, 어떤 씨발놈은 딱 100개 팔아가지고 그 냄비 닦고 들고 가고. 그런데 그 선은 나누어진단 말이야. 그래, 이게 우리가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정적으로는 진짜 강한가 아니면 이게 진짜 도와줘야 할 만큼 강한 건지 약한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거는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터득해 가야지 글자로 알 일은 아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글자로 알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에너지가, 우리가 인의 예지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나눠보면 인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 이게 좋은 말이죠. 인자함, 모두를 흡수하는 측은지심, 잘난 놈, 못난 놈, 찌그러진 놈, 시험 못 친 놈, 답을 못 낸 놈, 다 측은지심, 의로움, 딱 정확하게 옳고 그른 걸 따져가지고 성과에 의해서 결과를 내주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멋져. 얘가 참 멋져. 자기가 앞서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양보할 줄 알고. 응? 이게 뭐야? 사양지심이지, 사양지심. 이 사양지심은 없는 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지가 사양지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거지가 양보할 게 어딨어, 어차피. 지가 가진 게 없는데. 아주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고 남보다 정신적으로 우월하고 그 상황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잘못하면 또라이라, 이거. 빚 받으러 보냈는데 그 집에 쌀 사주고 오는 놈. 응? 또라이지. 상황에 따라 또라이고 아이고가 정해지는 게야. 원래 또라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도 마찬가지다. 옳고 그런 건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화장실에 가서 운다 아이가. 씨발놈, 그래, 니 옳다. 니 옳은 거 다 처먹고 니 어디 살아라. 또 때로는 누군가가 왜 옳고 시비지심을 안 가려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 나의 옆 사람이 시비지심을 너무 가려서 싫을 때가 있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는 시비지심을 안 가려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고. 그게 바로 이 상극되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행으로 안 그리고 지금 그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목기하고 금기하고는 서로 극을 받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의리를 지키자는 말이 딱 나오면 너그럽자 하는 말이 1대1에서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벌이러 가려 하는데 이 중에 요 몇 명이 집에 쌀을 안 앉혀놓고 왔다. 나는 또 뭐 땡기는 게 있어. 나 사실 못 간다. 뭐 이래가 했다. 그리고 모고의 마음은 어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보내주자. 그래, 그러고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내라. 죽으러. 우린 죽으러 가는데 너라도 열심히 살아라. 근데 금기를 가진 에너지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잃고 핍박을 받는다. 없다. 모족으로 죽자. 이런 마음들이 서로가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닌 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음양 공부나 오행 공부를 잘못하면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황당해. 선생님 그 을목이 참 그 안 좋은 긴데 왜 안 좋은데 내가 물어보면 간목이 양목이고
얼마고 비리비리하게 저 또 내용도 읽어보면 간신 쪽제비 같이 생활력도 강하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고도 하고 그리 저거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 아니다 말이지.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5가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봄, 38, 녹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봐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어. 누군가가 지금 갑자기 예의를 지키려 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상태인가, 어떤 게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뭐가 부족하겠는가. 여러분, 이거 원래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어폐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계절에 정말 갖기 어려운 마음을 배속해 놨는지도 몰라요. 봄이 출발 아닙니까? 출발의 에너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불목을 배우면 결과에 관계없이 먼저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게 곡직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자로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화라는 거는 확산의 에너지죠. 막 확산할 때는 내가 내 잘났다로 꼽힐 때에 무슨 예의를 지켜지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이우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가 사주에 뭐 목기가 많으면 와, 니 인자해서 좋겠다. 측은지집도 많고. 그래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균형의 문제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단의 오행 속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집단의 오행 속성. 애를 6학년까지 키워보신 분. 저쪽에 원로해갖고 너무 오래되면 기억도 안 나. 근데 뭐가 있느냐면 아이들을 키워보면 3, 4, 5, 6학년 때에 많이 싸우는 학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때인가 하면 그 집단에서 우열을 가릴 때입니다. 자, 싸움이 일어나려면 옳고 그른 문제가 일단 발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 많이 싸우는 학년이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해보신 분 말씀 들어보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옳고 그런 거, 예전이라 해봤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옳고 그런 거를 가리려면 5, 6학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왕따 문제 이게 급속이 초등학교에도 생기는 이유가 이미 서열이 밑에서 결정 나버린단 말입니다. 2, 3학년 때. 그리고 나머지 세월이 길잖아. 순서가 정해진 상태로 나머지 세월이 길다고. 이것들을 우리가 시대에 따른 조직에 따른 오행의 속성 이런 것들도 그것들을 일컬어가는 데 중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기 직장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열기겠는가? 어떤 열기겠는가? 거기에는 한숨이 많이 나오는가? 무엇이 많이 나오는가? 관찰해 보라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화내는 일이 많은가? 분노하는 일이 많은가? 슬픈 일이 많은가? 응? 놀라는 일이 많은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요즘 각 조직은 이런 오행의 흐름을 대저 지키고 있어요. 다른 제가 프로그램들을 보면. 교육 한 달을 이빠이 받습니다. 이빠이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풀로. 만땅으로. 주구장창. 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뭐 한 1개월 교육과정을 거쳐서 한다 하면, 쫙 가다가 한 21대쯤 돼서부터 이 사람들이 한 달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해야 될 플랜을 줍니다. 예전에는 목기와 화기의 기간이 텀이 있을 때에는 이 과제량이 작았고, 그래서 이미 이때 넘들로부터 들은 정보가 다 맞아. 근데 요즘은 어느 조직이라도 가보면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3개월 전에 똑같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한 달 교육받고
수행해야 될 과제가 우리가 수치로 따져서 5였다면 3개월 뒤에는 이게 벌써 지금 7에서 9로 바뀌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 안에서도 모카토공수가 다 생겨.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 모집할 때 어떻게 아무나 다 된다 하지? 일반적인 이야기 하자.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일의 진행해내고 확산하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교육 초기만 이야기라. 그 다음에는 딱 옳고 그런 거를 이 자리에서 분질러서 이 교육이 끝날 때 예전하고 달라. 교육이 끝날 때 이미 모카토금수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래서 정직원을 여기 끝난 상태부터 인정해 줍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가 어느 조직이든 부정적인 요소의 씨앗이 남아있는 한 긍정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래 해도 뭐 인해 전술로 사람만 많으면 돼. 다 지할도리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묘해서 하도 시대의 변화가 빠르니까 부정적인 요소를 삭제시키고 출발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몰라. 자기들이 한 달 뒤까지가 요까지 돼야 정상원이 되는지 몰라. 요만 끝나면 정직원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 요 딱 끝나고 요까지 요 수업을 완수해라 해.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단계별로 7단계까지 못 올라갔다. 전부 모조리 끝.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요렇게 약한 사람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7하고 9는 우리가 아까 의로 따지고 12지심으로 가려서 하면 수입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3짜리하고 7짜리 오서 그러면 3짜리는 그 다음 달 올 때 활발한 힘으로 와? 아니면 식주구리 해가 와? 월급 타고 나서. 식주구리 하고 오겠지. 이런 거 오면 이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요즘 모든 영업 조직이 기본적인 생계 수준 밑으로의 영업력을 가진 사람은 일순간에 잘라본다. 1차적으로 잘라본단 말이야. 왜? 그게 부정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부정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이 예전에는 그럼 어땠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돼요. 실험을. 아주 힘 좋은 사람으로 실험을. 저 뒤에 와봐. 학생 나와봐. 이거 올라와서 앉아봐. 그냥 편안하게 앉아. 편안하게. 인물 일로 보이고 싶으면 일로 앉고. 자, 지금 이 양반이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이랬습니다. 앉아보세요. 자, 내가 이제 부축해서 한번 일받쳐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봅니다. 자, 내한테 힘을 기대가. 자, 앉아 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요거 안 움직이고는 때리기도 못 일어난다, 이 자리에서는. 근데 요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못 일어나게 하는 거는 손가락 하나면 돼. 근데 이러한 청년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딱 힘만 딱 주면 내가 눌리도 안 돼.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앉아있으면 먼 길 갈 때 가자 했죠. 요즘은 어쩌고 갑니까? 한 번 더 삥 눌리고 갑니다. 가다가. 전마 일나가 내 잡으러 올까봐. 네? 그래서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갈수록 시대가 요구하는 요런 에너지들은 이 시대에 별 볼 일이 이제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없어지면 나중에 또 필요해. 오행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음양을 배운 거하고 똑같아. 하나도 다른 거 없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서 한때 강해지면 지나면 씨발 나중에는 이게 요런 시간 지나면 요로 가 안 가? 아주 좁은 데로 가. 옛날에 나팔바지 유행했다가 그거 계속 입으면 집어 안 집어? 온 마당 다 싣고 댕기고. 그래 그걸 이제 쫄대바지로 바꿔가 쫄대바지 입다가 또 나중에 다시 나팔바지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게 문화의 이 변화라는 게 대신 재질은 바뀌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가집, 황토집 살다가 그때 그 좋은 걸 누가 알았어? 예를 들어서 촌에서 유학 온 아들 지리산에 우리는 제 학교 다닐 때 지리산에 집인 친구가 있고 저희 형님만 해도 그 친구 집에 방학 때 놀러 가서 곰 보고 왔어요. 실합니다. 곰 보고 왔어. 곰. 저녁에 먹는 거. 저녁에 뭐 먹는다, 아이가.
아,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물어보고. 하여튼 그때는 공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그런 친구 집이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아이스케이크 한 개씩 사주고 막 내 좀 데리고 가주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집이 거기다 하면 아 왕따 돼버린 기라. 이거 촌에서 유학 가가지고 이거 고생이 팔자네. 그러던 집들이 지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전통집으로 가고 있으면 가치를 떠나서 그런 데 가서 여러분 군불 피는 데서 하룻밤 잡아라.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산화되어 있는 거 면역체 깨진 거 이게 일주일이면 막 그 양풍에 주는 밥에 막 비비가 막 한 그릇 먹고 그러고 또 일을 안 시키나. 얼마나 일을 시키노. 일 하면 아들 친구라도 첫날만 야야 왔나 물하고 그 다음날부터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일해야 돼. 겨울방학 가면 나무 하러 와야 되고 썬글해야 되고 일이 한두 가지가. 그래 그때 이렇게 이 문화라는 게 이리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것들도 달라지는데 오행도 시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시대에 맞나 안 맞나 해서 맞는데 먼저 찾는 거. 더 노력하려 하지 마라. 가능한 한. 내가 이 에너지를 쓰기 좋은데 시절이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이거라고 해서 내가 일로 바꿀까 가는 사이에 바뀌나 안 바뀌나. 성격 바꾸가 적응할 때 되면 그 회사가 없어질 뿐다니까요. 다른 걸 요구한다니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 잘했다가 필요가 없어. 어? 여러분 생각해봐. 역사 이래로 개국공신이 중간까지 살아나온 적이 있나? 없다. 똥 싸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는 기라. 저 개도 봐라 하물며 찌똥 지가 치우나? 저 주인이 치우지. 그래 가능한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걸 굳이 하려 해봤자 능력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파악해서 내가 어느 쪽에 맞는가 적성을 찾는 일, 나를 특성화시키는 일, 그리고 심성의 공부에서만큼은 이 5가지를 골고루 갖도록 노력하자.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시비지심을 가지고 또는 의리를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따져서 딱 무슬듯이 잘라야 되는 역할을 했다면 그 업무가 끝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나 또는 휴가를 보낼 때나 자기 레저 생활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만큼은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취미를 가지자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게 맞으면 취미까지도 뭘 해? 취미까지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고 바란스를 잃고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끼리 모이니까 죽을 때 친구가 3명 있나 없나? 없어. 친구랑 달라야 돼. 사랑관계랑 무조건 달라야 돼. 같은 순간 매력이 있어 없어?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저 마음은 내가 다 알아보면 아, 이 사람 지금 내하고 똑같은 마음 먹고 있다. 내가 데리고 다닐 이유가 있나? 만날 이유가 있나? 내 마음이 지 마음이고 지 마음이 내 마음인데 다르기 때문에 만나요. 다르기 때문에. 그 본능을 우리가 이 오행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는 어차피 이 5가지를 다 운용할 수 있는 게 사장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업무가 이거를 필요로 하는지 이걸 필요로 하는지 다 다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또 나의 역할이 어디다 이러면은 그 역할이 가능한 한 그 역할을 제1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CPU의 역할을 한다면 입력에 의해서 출력만 해주면 돼. 거기에 돈이 괜히 하면 돼 안 돼? 다 실패한 사람 내가 최근에 많이 만나봤어. 요즘 그런 애운지가 모이는가 봐. 내가 실패할 때가 됐는가. 실패한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어느 회사의 격리부장으로 몇 년을 있었는데 그때 새끼들 일은 자기 부서에서 막 이 부서라면 이 부서에 하는 놈들 내가 절대 용서 안 해줬거든. 진짜 내가 강단이 있었다. 이것도 사장도 내가 용납 안 했다. 자기는 지금 용납 못 받고 있는 게야. 그래 자기 역할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는 마음. 요게 여러분들 오행 공부의 중심이 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천간 들어갈 차지죠. 네, 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